자, 두 번째 건설주입니다. 엇갈리는 주가 속에 하반기 부활의 신호탄을 우리 건설주는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흔들리는 실적 시즌 속에서 나의 주가들은 왔다 갔다. 같은 건설주인데 왜 이 종목은 좋고 저 종목은 나빴을까?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악재 딛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다른 건설주들은 또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먼저 살펴볼까요? 실적과 주가의 뜀박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신 팀장님 알려주세요.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혹은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바닥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다른 가장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GS건설도 그렇고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순살 차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효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들. HD 현대산업개발 역시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또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8월부터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갔던 종목들 보면 근데 지금 잘 갔던 종목을 네. 보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 대비했을 때 50%, 70%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저는 기관들의 매수가 끊이지가 않는다면 추가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 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설주들 역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임은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갔던 종목들 살펴보면은 기관들이 8월부터 조금스럽게 계속 매수를 했다, 매집했다라는 점이 공통적이었나 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올랐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은 숫자로 보여지니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종목들은 왜 안 좋았는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GS건설이나 좀 HD 현대 이쪽은 잘 가잖아요. 네. 뭐 근데 그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안 가는데 이게 다 기저효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이제 GS건설이 이 2분기 실적이 작년 2분기 때 흑자 전환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H 현대산업개발이 뭐 800% 이상 올랐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뭐 예상 뭐 작년 대비해서도 뭐 30% 이상 이게 주가가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되는데 근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다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주가적인 측면이 좀 다르게 좀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지금 늘어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쪽의 이 프로젝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출 늘어났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원가가 율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측면은 글쎄요, 이거는 시장에서 좀 받아들인 측면 내용을 좀 저는 좀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GS건설이 뭐 좋다. 뭐 이건 앞으로 뭐 좋아진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인 뭐 이런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 어떤 2분기 실적을 놓고 나서는 지금 단기적인 좀 이슈에 의한 부분이지만 결론은 이제 뭐 GS건설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그 안 좋았었던 이제 겁나 그 순살 차이. 그렇죠.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그래도 때문에 다시 오르니까 사실 그거 좋았던 거 아니냐,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간 측면에서 낙폭을 좀 회복하는 과정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가는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GS건설이 잘 간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GS건설만큼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떤 8월 초부터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이후에 주가가 좀 꾸준하게 잘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주로서 건설주들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관심을 받는 구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GS건설이 뭐 그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라는 고 단언할 수도 없고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도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종목들에 대한 좀 그 들어가는 견해가 좀 좀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에 뭐 엇갈리는 희비를 본다면 뭐 실적 기저 효과가 좀 미비하고 저기에 더불어 수익성이 좀 미달됐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 하락한 경우는 있지만 뭐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건설주는 뭐 좋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급 키워드 하면은 사실은 건설주가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밀접하잖아요. 근데 환율 하락, 금리 인하 뭐 이런 걸로도 건설주가 좀 부각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럼 수혜 종목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알려주세요. 결국 금리를 인하하면은 집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늘어나니까. 있고 또 이제 지금 부동산 집값도 보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공통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지금 하는 쪽에서 금리를 빨리 낮추지 못하는 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가 지금 2021년, 2022년 대비했을 때 약 70%에서 80%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를 언제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에서 25bp냐 혹은 50bp냐 차이에 따라서 좀 갈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노동 지표에 따라서 25bp냐 혹은 50bp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9월 요일에 발표가 되는 8월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는 건 결국 방향성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지금 건설주들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에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주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건설주가 근데 이게 뒤에서 또 나올 부분들인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난 짧게 보면은 이거 뭐 길게 보면 이게 좀 달라지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건설주는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아닌데 다만 수급이 몰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GS건설 순살 자이라고 해도 결국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네. 시장에서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과는 배제로 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수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되면은 집 사고 싶은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건설주 당연히 수혜받죠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단기로 볼 만한 종목 그리고 중장기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로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건설주 가면 건설 기자재, 시멘트 뭐 관련해서 같이 가는 흐름들을 좀 타고 가잖아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건설주는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보는 편이에요. 이런 생각이신지 또 이런 것도 알고 싶네요. 뭐 그 건자재, 뭐 시멘트. 근데 중요한 게 좀 재밌는 게 올해 상반기 때는 건설주들이 안 가고 건자재주들이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들어오니까 건설주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건자재주들이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 부동산 PF 부실
부실 PF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상반기 때까지도 지금 그 여력이 그 우려감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안 좋았지만 오히려 뭐 매매 거래량이나 어떤 재건 이런 인테리어 이런 수요 부분은 좀 그 시장에서도 일반적인 그 건설 착공보다는 이 선행 지수가 좋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자재 주들 같은 경우도 뭐 건설 업종에 대한 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건자재 기업들의 올해 뭐 1분기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상치를 낮췄었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이 뭐 가격 뭐 KCC 뭐 실리콘 가격이나 뭐 시멘트 가격이나 꾸준하게 좀 안정화가 되면서 너무 이제 우려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건자재 주들의 좀 그런 뷰였거든 상반기 때. 그러면서 건자재 주들이 일반 건설 기업들 그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먼저 갔지만 지금은 이제 이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이 건설 대표적인 이 건설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자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처럼의 정상적인 시장처럼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건설 전반 기업들 가고 있지만 결국 이제 건자재 이쪽 기업들이 주가 좀 변동성은 더 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종목들 안에서도 뭐 KCC나 또 이제 뭐 한샘 또 이제 시멘트 그런 기업들은 한번 좀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좀 추려보는 게 좋다. 그때는 건자재가 갔지만 이제는 건설 가구 건자재가 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주는 테마성이다 아니면 또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다. 하나, 둘, 셋. 어디예요? 모멘텀. 두 분 다 오늘 통했어요. 모멘텀. 좋습니다. 그럼 팀 시현 팀장님이 뭔가 좀 대표적으로 왜 모멘텀으로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실적 다시 한번 그 테마로 움직이느냐 혹은 모멘텀 움직이느냐의 차이는 대장주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자면 네. 2차 전지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한 2주 동안, 2, 3주 동안 전기차 화재 이야기 나오면서 화재 기술 가진 기업들 강세 움직였고 전고체 관련 기업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대형 셀사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로 돌리게 되면서 지금은 테마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장주가 움직이는지 혹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GS건설 움직이고 있고 HD 현대산업개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에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 정부에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신규 택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때문에. 한번 나와주면서 기대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종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제 스윙 관점으로 보시려면은 저는 대형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도 있고 뭐 건자재 특히 뭐 인테리어라든지 시멘트 이런 쪽이 있긴 한데 다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와주기 위해선 결국 건설 쪽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라고 점들 대형주 정리를 쪽에서 해볼까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성을 하려면 차라리 재건 쪽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마는 재건 그리고 모멘텀은 건설이다. 그리고 건설주는 이제 대장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본 거다. 이성우 차장님, 건설주 장단기 투자 전략 아까 좀 이분 여기 우리 팀장님은 스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저는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선 이제 대표적인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냥 있거든요. 들고 가자. 예, 뭐 수익적인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근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유화학 업종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주가 움직임 이런 모습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순 어떤 이제 금리 인하에 의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어떤 건설에 대한 선행 지표가 개선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때는 건자재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건설업종의 주가 답보 상태였는데 뭐 건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동성이 좀 일반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익 매매나 이런 부분도 대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주를 좀 중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는 걸 오히려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성욱 차장님이 건설주 본다면 어떤 종목 좋아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관심주 알려드릴게요. 종목들 만나보시죠. 태형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은 삼성물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야, 건설주 삼성물산이요? 근데 삼성물산이 뭐 다른 이제 건설, 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비해서 어떤 완전 100% 순수한 건설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던 거예요. 그게 장점이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 부분 쪽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이 50% 육박하지만 뭐 상사 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건설, 뭐 바이오 또 이제 패션 여러 부분 사업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GS건설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해외 쪽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어떤 전통 건설사에 대한 느낌은 강하지만 삼성물산이 좀 여러 이 사업에 대한 매출처가 다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삼성물산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GS건설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처럼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선 주가가 좀 8월 초부터 좀 꾸준하게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의 여러 이제 건설 부분 쪽도 뭐 해외 플랜트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의 물량이나 공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수주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삼성물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네네. 아예 그냥 100% 진짜 그런 그냥 건 줄 알았는데. 순수한 건설 회사를 얘기하지.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지금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삼성물산이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건설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욱 차장님의 삼성물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